안녕하세요. 자, 영어식 사고 훈련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맨날 지금 이번 어순편에서 배우고 있는 부분이 전부 다 스티커죠. 자, 스티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매 시간마다 우리가 왜 스티커를 배우고 있는지 그 훈련을 계속하고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영어와 달리 우리말은 누군가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그 결과가 끝에 나오는 언어를 갖고 있는데 우리말이 아니라 대부분의 언어들, 특히나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영어는 얘 가장 궁금한 게 누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가 제일 먼저 궁금해요. 그래서 그걸 1초 만에 나오는 훈련을 하고 있죠.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주인공의 행동. 일단 모국어에서 관심을 두는 분야가 좀 다르고 우리 내가 본질적으로 모르는 게 있으면 자꾸 그 모르는 표현에 집착을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막히지 않고 어떠한 순간에도 1초 만에 말이 술술 일단 말문은 트기 위한 훈련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주인공 행동부터 하는데 이 행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다가 바로 붙이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여기가 돼도 상관없고 여기가 돼도 상관없고 어떤 단어든지 이 단어를 꾸미고 싶으면 스티커를 붙입니다. 자, 뒤집어서 말하면요. 단어가 없으면 스티커를 아예 못 붙여요. 자, 그리고 스티커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다고요? 5가지가 있어요. 그 종류만 다시 말씀을 드리면 that, with, ing, to, 땡땡땡. 그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애들을 다시 어떤 경우에 쓰는지 한번 살펴드릴게요. 자, 이 that 스티커 같은 경우는 일단은 누군가의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 행동이 여기 있는 단어 말고 다른 누군가의 행동이다. 그러면은 이때 이렇게 생긴 that을 붙였고요. 여기 있는 단어가 직접 어떤 행동을 해요. 대표적인 게 서울에서 온 친구 같은 경우죠. 그럴 때 친구인데 서울에서 온 이럴 때 얘가 직접 움직였으니까 딴 사람 몸통 필요 없이 바로 that came from 서울 이렇게 나눠집니다. 결국은 얘가 직접 어떤 동작을 하는지 얘 말고 이건 대표적인 게 네가 말한 영화 이런 얘기를 했었죠. The movie that you told me. 영화가 직접 말하는 게 아니라 너란 애가 말하는 거니까 딴 사람의 몸통이 있었지만 일단 네가 말했든 얘가 서울에서 왔던 누군가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스티커 that을 붙인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 시간에 배웠던 with는 기본적으로는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뭐가 있다, 없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털이 없는 애완동물 pet without fur. 그 다음에 꽃 달린 모자 hat with a flower. 이때 달려있는, 꽂고 있는 이런 류의 서술어는 끝에 위치를 통해서 표현하는 거. 그래서 우리말에 번역이 잘 안 될 것 같은 엄청난 서술어들은 영어에서 애초에 그 서술어에 집착해서 쓰는 게 아니고요. 걔네들을 대신할 때 쓰는 방식이 with입니다. 요거를 이 개념을 모르고요. 혼자 꽂혀있는 어떻게든 직역을 하려고 하면 하기도 힘들고 아예 못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걸 만든다 해도 어색하고 영어권 사람들이 쓰는 문장이 아니에요. 그냥 이 개념을 받아들이시는 게 굉장히 편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초콜릿이 발라져 있는 도넛. 이게 발라져 있는을 이게 수동태처럼 생각해서 바르다라는 동사에 was, spread 이런 식으로 써서 표현하면요. 이거는 영어권 사람들의 발상이 아니거든요. 여전히 왜 그러냐면 서술어를 번역을 해야 된다는 서술어에 집착하고 있는 그 우리말 사고방식에 붙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이 문장이 틀렸느냐? 엄밀히 말하면 틀렸다고 봐야죠. 네. 이렇게 안 쓰니까 그들은 같은 표현을, 물리적으로 일단 위치를 통해서 표현하는 게 그들의 언어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언어를 배울 때는 우리말을 직역해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아닌가요가 아니고 그들이 같은 상황에 쓰는 말을 보는 게 정확하고 그리고 힘이 안 빠져요. 일단 안 힘들게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with 스티커 배웠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ing, ed 스티커를 배웠는데 얘는요. 요 앞에 있는 이 i가 얘가 직접 어떤 동작을 직접 하고 있으면은 ing,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어도 이루어지면은 ed 스티커를 배웠죠. 그 활용을 했었죠. 자, 운전을 하고 있는 수근이 이러면은 수근 driving. 그 다음에 모래에 파묻혀 있는 호동이 호동 buried in the sand. 그 다음에 항아리에 물을 깃고 있는 콩쥐예요. 채우고 있는 콩쥐예요. 그러면은 콩쥐 filling the pot with water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 다음에 항아리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물로 가득 채워진 항아리예요. 그러면 the pot filled with water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 처음에 ing, ed 스티커에 활용하는 방식을 다 설명을 드린 이후에는 우리가 배운 with 스티커와 이 ing 스티커를 활용해서 특정하게 어떤 사람을 지칭하고 싶은데 그 사람의 이름을 모를 때 굉장히 유용하게 썼었어요. 자, 김대리가 누구니 어떻게 해요? Who is 김대리? 아니면 저 남자 누구야? Who is the guy? 저 여자 누구야? Who is the girl? 또는 Who is the woman? 이렇죠. 근데 이 남자, 저 남자 누구야? 저 여자 누구야? 이렇게만 얘기를 했을 때 도대체 누군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지칭해서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무의식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그 순간에 하고 있는 행동, 그때는 ing를 썼고요. 아니면 인상착의, 보통 웬만한 경우에 wearing이나 with를 아무렇게나 바꿔서 쓰시는 경우 것으로 표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 번만 보면요. 저희 커피 마시고 있는 저 남자 누구야? Who is the guy drinking coffee?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선글라스를 꽂고 있는 저 여자는 누구니? Who is the woman with sunglasses on her head? 특히나 이 선글라스 같은 경우는 그냥 wearing sunglasses를 해버리면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느낌이 강해서 쓰는 거 말고 진짜 머리에 꽂아 있는 이 느낌을 살리고 싶은데 꽂아 있는이라는 서술어를 잘 모르겠어요. 그럴 때 보통 그냥 얘를 갖고 있고 위치로 표현을 해준다는 거 이것만 일단 한번 챙겨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새로운 스티커, 투 스티커 하나를 더 나갈 거고요. 잠시 후에 땡땡땡 스티커까지 해서 오늘은 이 스티커 5개를 다 같이 한번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자, 이 투 스티커 같은 경우는요. 제가 특별히 좀 강조를 덜 하는 편인데 왜냐면은 많은 분들이 무의식 중에 참 많이 들어본 적도 많고요. 그리고 쓰기도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 어려워요. 얘는 뭐 할 때 쓰냐면 이 앞에 있는 이 단어가 뭐뭐 할 용도처럼 쓰일 때 to를 써요. 그리고 to 다음에는 대신에 반드시 동작이 와요. 즉, to 다음에 동사를 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with 다음에는 반드시 단어, 명사가 옵니다. 걔 하나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우리말에 뭐뭐 할, 을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애들은 여기다가 to를 써서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예물을 좀 같이 한번 들어드릴 테니까 우리 문장을 만들면서 한번 to를 익혀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너무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면 나는 시간이 없습니다. 영어로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 주인공은 나니까 I don't have 내가 갖고 있는 거 내가 없는 거는 시간이니까 I don't have ti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아니면 내가 딴 시간은 다 있는데 내가 너무 바빠갖고 점심 먹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은 I don't have time 방금 제가 먹을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이 시간의 용도가 먹는 데 쓰이는 거예요. 이럴 때 쓰는 게 to 스티커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그럼 I don't have time to eat lunch 이렇게 얘기를 하면 돼요. 자, 이번에는 여러분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다들 마음은 굴뚝 같을 텐데 단지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을 뿐이죠. 마음은 많아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이제 공부를 못 하시는 거죠. 그럴 때 나는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I don't have time to study English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이 시간은 영어 공부할 때 쓰이는 그 시간만 없는 거고 내가 명탐정 코난 보고 낮잠 자고 친구 만나고 술 마실 시간 다 있는데 단지 영어 공부할 시간만 없어요. 네, 그럴 때 쓰시면 돼요. I don't have time to study English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고 또 이런 얘기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는 내가 시간은 있는데 점심 때 같이 밥 먹을 친구가 없어요. 자, 그럼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나는 친구가 없어요. 그럼 I don't have friends. 진짜 친구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이 밥 먹을 친구만 없을 뿐이에요. 점심 먹을 친구만. 딴 데 가면 저녁에 술 마실 친구는 많아요. 네, 그럴 때 같이 점심 먹을 친구가 없어요. 그러면 I don't have friend. 네, 이렇게 해볼까요? 점심을 같이 먹어요. 그러면 to eat lunch. 그 다음에 점심을 같이 먹어요 할 때는 문장 끝에다가 with를 붙여주시는데요. 이거 논리적으로 생각해서 만들어 쓰셔도 되는데 그게 오히려 아마 이해하시기가 한글을 이해하시는 게 더 어려우실 것 같아서 그냥 이 경우에는 끝에 with 붙입니다. 이렇게 그냥 통으로 그냥 익혀두세요. 그게 조금 속편하게 바로 말할 수 있는 비법 중에 하나예요. 다시 해볼게요. 나는 같이 점심 먹을 친구가 없어요. I don't have friends to eat lunch with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자, 아니면 또 다른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반적으로 술 친구에 굉장히 관대해요. 그죠? 내가 뭔가 고민 있을 때, 야, 나 술 한 잔 사줘. 이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술 한 잔 마시자. 이럴 때, 고민 있다고, 뭐 문제 있다고 들어달라는데, 자기가 정말 사정이 있어서 안 되지 않는 한, 싫어하고 거절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술 마실 친구가 없다면 정말 슬픈 사실이죠. 자, 그럴 때 나는 같이 술 마실 친구가 없어요. 이런 어떻게 하면 돼요? I don't have friends to drink with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도 with를 이때도 챙기세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이 친구가 내가 같이 공부할 친구도 있고 같이 영화 볼 친구도 있고 같이 밥 먹을 친구도 있는데 내 친구들은 아무도 그냥 술을 안 마셔서 술 마실 친구만 없는 거예요. 이렇게 특정한 용도 이 친구의 그런 부분들을 표현해 줄 때 우리말이 대부분 뭐뭐 할 이렇게 끝나죠. 이 용도로 끝날 때 그때 to 스티커를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이번에는 표현 하나만 더 이 분위기를 좀 파악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 있어요. 너무너무 피곤한 날 집에 와가지고 야, 말 시키지 마. 말할 기운도 없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내가 지금 안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기운이죠. I don't have 기운 하면 되는데 이 기운은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놀랍게도 이거 모르시는 분이 없어요. 이 단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알아요. 이거 뭐예요? 에너지. 네. 에너지 달고 기운이란 표현하는데 에너지가 기운인지를 몰라요. 여기까지는 괜찮으실까요? 자, 나는 기운이 없어요. I don't have energy. 그 다음에 말할, 그냥 이렇게 밥 먹을 기운은 있는데 말할 기운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to talk. 예전에 우리 스티커 배울 때 네가 말한 영화 할 땐 제가 어떤 표현을 썼어요? The movie that you told me. 그때는 네가 말한 영화 할 때는 told를 쓰세요. 이번에 내가 말할 기운이 없어요 할 때는 to talk 이렇게 쓸게요. 얘네들은 이 의미로 쓸 때는 이 표현입니다. 이렇게 드리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들의 표현을 익히는 게 더 훨씬 빠르고 편하니까 그냥 챙길게요. 자,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이 정도 하면 사실 to 스티커는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다 했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으시죠? 자, 그러면 마지막 스티커 땡땡땡 스티커 하나만 더 보고 이 스티커 5가지를 다 같이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이번에 배울 땡땡땡 스티커 같은 경우는요. 다른 스티커랑 조금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지금까지 배웠던 스티커 있죠. 어떤 다른 스티커들은 의미적으로 스티커에 사용하는 기회를 제한을 해주거든요. 어떤 식이냐면 우리 that은 뭐 할 때 썼어요? 누군가의 행동이었죠. 그래서 이 누군가가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이 단어면은 다른 몸통 필요 없이 팔만 붙였고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면 이 단어가 직접 어떤 동작을 하는 게 아니어서 다른 누군가가 필요하면은 that 다음에 사람 행동 이렇게 썼어요. 이런 상황, 이런 의미를 가질 때 that을 썼고 아까 with는 뭐였어요? 있다 없다 상황에 to는 어떤 동작을 할 어떤 목표로 표현을 했었고 ing는 얘가 직접 뭔가를 하고 있는 그 다음에 id는 얘가 자기가 팔짱을 끼고 있어도 뭔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 결국은 이제 상황에 따른 의미에 따라서 이 사용을 우리가 이렇게 제한을 해서 that을 쓸지 with를 쓸지 골랐는데 이번에 배우는 땡땡땡은 의미적으로 구별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뒤에 들어가는 이 스티커 안에 들어간 아이의 문법적인 성질 때문에 이렇게 구별이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렇게 생긴 애들을 뭐라고 그래요? 이런 것들을 전치사라고 얘기를 하죠. 그냥 의미적으로 그 문법의 형태로 봤을 때 전치사가 오거나 아니면은 형용사라고 생긴 애들이 올 때는요. 특별하게 뭐 대시나 다른 걸 붙이지 않고 물론 붙여도 말은 되는데 그런 거 안 붙이고 바로 쓸 수 있는 약속이 이 땡땡땡 스티커예요. 이렇게만 하면은 제가 또 와닿지 않을 수 있으니까 또 예문을 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땡땡땡 스티커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가 문장을 봤을 때는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못 쓰는 스티커 중에 하나예요. 왜 못 쓰는 스티커냐면 우리가 의식을 하지 않으면 얘가 스티커고 뭐고 이런 생각을 관심을 안 갖고 그냥 넘어가요. 왜냐하면 너무 이해가 잘 되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문장을 그냥 눈으로 읽었을 때 한국 사람 중에 사전 찾을 줄 알면은 이거 이해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내 앞에 있는 꽃. 그렇죠. 이해가 다 되니까 대부분 관심을 안 가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엄청난 공부 습관 중에 하나가요. 읽다가 이해가 되는 거, 아는 거는 확인을 안 하고 모르는 게 있으면 그 자리에 멈추고 이제 줄을 치고 아, 이거 나 모르니까 사전 찾아보고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보통 공부를, 대부분 공부를 그렇게 하시죠. 그러니까 책 읽다가 영어 문장을 보다가 모르는 게 나와야지 공부를 하는데 사실은 영어를 다른 과목은 일단은 모르는 걸 찾아서 공부하는 게 당연히 맞는데요. 영어가 익혀지기 위한 훈련, 실제로 쓰기 위한 훈련을 하려면 아는 것을 멈춰서 아, 이거 아는 거 나왔네? 이때 쓰네? 하고 몸에 익히는 작업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 작업을 전혀 한 적이 없어요. 한국 사람 중에 이런 작업을 하고 살았던 사람은 당연히 지금 영어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를 지금 못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공부를 했는데도 아직도 말이 안 되시는 분들은 학습은 했지만 익히는 과정을 한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게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땡땡땡 스티커를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딱 보는 순간 해석이 되고 이해는 다 되지만 아, 이때 지금 스티커가 여기 단어 뒤에 그냥 이런 거 바로 붙여놨네? 아, 이렇게 활용을 하는구나. 이 사용을 조금 그러니까 스스로 음미를 하시면서 이럴 때 쓰면 되겠네? 한번 보셔야지만 쓸 줄 아는 그런 표현이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이유가 이 땡땡땡 스티커는 못 써도 상관은 없지만 쓸 줄 알면은 가장 강력하게 세련된 표현을 쓸 수 있어요. 세련됐다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가장 짧은 이었죠. 자, 가장 짧아져요. 자, 이거 한번 볼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TV, 그 다음에 여자, on TV. 이게 제가 이렇게 그냥 뚝 떼놓고 얘기를 하면은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게 문맥이 있으면 대부분 다 이해를 하세요. 보통은 뭐 할 때 쓰냐면 TV에 나오는 여자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자, 거꾸로 해볼게요. 자, 이 문장을 그냥 문맥에서 이해를 했을 때는 저기 TV에 나온 여자 누구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Who is the woman on TV?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죠. 그런데 거꾸로 한국어에서 영어를 만든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TV에 나온 저 여자 누구야? 이러면 거의 한국 학생 중에 공부 조금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일단 Who is the woman? 그 다음에 나오다 서술어가 뭐더라? 그러니까 appear이나 뭐 show up 이런 그 서술어를 공부한 친구들은 그걸 떠올려요. 그러면 이제 서술어가 떠올랐으니까 아, 누군가의 행동이구나. 그러면 that shows up 또는 that appears on TV 이렇게 문장을 써요. 이 문장도 맞아요. 이거 하신 분들도 굉장히 잘하셨어요. 근데 같은 상황에서 정말 짧게 축약이 되죠. on TV만 해도 똑같은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웬만하면 이렇게 쓸 수 있으면 이거 쓰는 게 훨씬 좋겠죠. 자, 이거 비슷한 상황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with랑 ing를 가지고 특정한 누군가를 지칭하는 연습했었죠.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자, 저기 흰 옷 입고 있는 남자는 누구니? 이렇게 물을 때는 Who is the guy? 어떻게 써요? Wearing white shirt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이 표현을 하신 분들도 정말 잘하셨어요. 이것만 할 줄 알아도 웬만한 의사소통은 다 하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신 분들이 이 똑같은 의미를 얼마나 더 짧게 쓸 수 있냐면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Who is the guy in white? 이렇게 써도 같은 의미가 돼요. 요 발상 같은 경우는요. 지금 제가 방금 보여드린 거는 우리가 문법을 배웠다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상황에서 얘네가 우연의 일치로 흰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in 다음에 색깔로 대신해서 표현을 할 수도 있더라. 이거를 그냥 보시고 받아들이셔야지 쓸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낯선 것 같은데 은근히 보면은 어딘가에서 들어봤던 말이에요. 영화 제목 중에 맨 인 블랙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그 맨 인 블랙 저는 영화를 보진 않았는데 일단 주인공이 등장인물들이 전부 다 어떤 옷을 입고 돌아다녀요? 검은 옷을 입고 까만 정장을 입고 돌아다녀요. 자, 그럴 때 wearing black suit 해도 당연히 됩니다. 굉장히 잘하신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거 대신에 그냥 the guys in black 이렇게만 표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거는 그냥 같은 상황에서 쓰는 걸 봤으니까 좀 유의 깊게 봤으니까 우리도 쓸 줄 아는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이들 하면은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아이가 지금 그 동작을 하고 있으면 우리 뭐 썼어요? ing 스티커 썼었죠. 그래서
ing 스티커를 써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아이들이니까 children 이렇게 쓸 거고요. children 그 다음에 얘네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자전거를 타고 있어요. riding a bicycle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자, 만약에 이 똑같은 상황을 다른 경우에 땡땡땡 스티커로 어떻게 표현하는 걸 봤냐면요. children 그냥 바로 on 자전거 위에 있는 아이들. 그게 결국은 문맥에서 자전거 위에 그냥 있으면서 굴러가고 있으면 자전거를 타는 아이들. 이렇게 표현이 되죠.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이 표현들 있죠. 이 밑에 있는 in white라든지 on bicycle 이런 표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할 때는 저는 못 만들어요. 제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알지 못,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 쓰고 나의 발상에서 만들어 쓴 문장이 아니라 같은 상황에 그냥 문맥에 쭉 보는데 자전거를 타고 있는 아이들을 여기 보니까 오늘 써가지고 그냥 땡땡땡 스티커로 간단하게 표현이 되네? 그걸 한번 봤으니까 저는 이제 챙겨뒀다가 다음에 쓸 때 이걸 활용해서 쓰거든요. 뒤집어서 말하면 여러분도 공부를 하실 때는 반드시 땡땡땡 스티커에 좀 관심을 가지고 얘네들이 어디에 쓰이는지를 한번 챙겨서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 네. 저는 평소에 책을 어떻게 읽냐면요. 그러니까 보통 제가 영어를 익히기 위해서 책을 읽을 때는 따로 그냥 앞에서부터 열심히 읽지 않아요. 열심히 읽지 않고 그냥 아무 페이지나 펼쳐가지고 그 페이지에 보면서 여기 스티커 대시 쓰였네? 여기 위드가 쓰였네? 그냥 읽다가 챙겨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다가 중간에 오늘 만약에 어떤 책을 폈는데 여기 보니까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을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People in uniform. 유니폼을 입은 사람들도 앞으로 이제 땡땡땡으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겠네. 그냥 이렇게 살펴보다가 챙겨지면은 그거 좀 챙겨놨다가 수업 시간에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얘기할 때도 한 번씩 써요.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전치사라든지 형용사를 쓸 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붙이고 ing나 뭐 대시나 이런 걸 붙이지 않고 바로 붙여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일단 주의 깊게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땡땡땡 스티커가 쓰인 문장들은 해석하는 공부를 하시는 분들 눈에는 안 띄어요.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게 해석이 잘 되고 무슨 말인지 알기 때문에 그냥 이해했으니까 넘어가는데 그런 문장들을 유심히 보면서 다음에 나도 이 똑같은 상황에서 대신에 ing 안 쓰고 이걸로 한번 바꿔봐야지 이런 문제의식을 갖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실까요?